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인근 가디나시 소속 경찰이 비무장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2년 만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을 용의자로 오인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경찰은 해당 영상의 공개를 꺼려왔지만 최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노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자전거 절도범을 쫓던 가디나시 경찰은 용의자로 짐작되는 라틴계 청년 3명을 포위합니다.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무장 상태인 디에즈 세피리노에게 수발의 총탄이 발사됐고 디에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자전거를 도둑맞은 피해자의 형인 디에즈를 경찰이 절도범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유가족은 시정부를 상대로 470만 달러의 피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연방법원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금이 결국 시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영상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가족은 LA타임스 등 언론사들의 도움을 받아 영상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는 경찰이 그간 영상 공개를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로스펠리스 지역에서 비무장 남성이 LA 경찰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지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자칫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LA 일원 전 경찰을 대상으로 과잉 대응 방지 재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9년 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진 딸의 사고 직후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면서 이들 가족은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사생활 침해, 유해물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 인터넷 검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교통사고로 숨진 니키 캐스로스 양. 사고 당시 검시관이 부모의 신원 확인을 금지했을 정도로 그녀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Police officers leaked the images of her body to their friends and family members outside of the agency. Within weeks, the images were on thousands of websites. 그리고 지난 2012년 고속도로 순찰 때는 해당 경관들의 징계와 함께 고인의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237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니키 양 가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창에 딸의 이름만 쳐도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가족들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nnot describe the pain. I mean, it's an ongoing pain because it continues. It hasn't really allowed us time to grieve as a family.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와 유해물 노출 등은 이미 미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자신의 과거 전력 또는 헤어진 남자로부터 유출된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대 검색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 측은 지난 19일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 포르노 사진의 경우 개인 요청에 따라 검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웹시장 위축 등의 우려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색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도 미국 내에서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검색물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개인에 대한 범죄 위험성이나 사생활 침해로 여길 경우 검색창에서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Absolutely, this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apply not only to Google, but to all of the search engines. 소비자보호단체 컨슈머 워치덕은 지난 7일 연방통신위원회에 니키 양 가족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 검색 제한,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위원회 측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규제안 마련 등 조치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의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대형업체들이 한여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신설해서 새로운 쇼핑 시즌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해피 프라임데이. 미국의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상케 하는 이번 할인 행사는 아마존사의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에 맞불을 놓기 위해 월마트가 특별 할인 행사를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함께 백투스쿨 시즌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Overall, a lot of retailers were also going to be piggybacking on these two big retailers' sales to drive momentum heading into the back-to-school season. 월마트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 대응하기 위해 2천여 개의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할인 품목인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대한 할인은 최장 90일간 지속됩니다. 온라인 구매 시 무료 배송이 가능한 상품의 구매 가격도 $50에서 $35로 낮췄습니다. If the options are good, yeah.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은 무료 배송을 위해 연간 $99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30일간의 무료 회원 혜택을 부여합니다. The sale is not only exclusively for the Prime members, but others who are not members can sign on and for a 30-day free trial. So that will get others to sign on, and maybe they'll lock them in. After a month, they can become Prime members. 겨울철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여름철 대규모 할인 행사는 많은 소매업체들에게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겨울철에만 불었던 쇼핑바람이 이제는 여름에도 불어 새로운 쇼핑 풍속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일본의 집권 연립여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 법안을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밀어붙이기에 나선 아베 정부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호 특파원입니다. 표결 강행 반대 종이를 든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둘러싼 가운데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다수 찬성으로 안보 법안 가결이 선언됐습니다. 決断すべきときは決断すべき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 안보 법안 폐지를 주장해온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違憲の疑い極めて濃い、そういう法案が強行に採決されたことに強く抗議したい。 법안이 가결된 시각 국회 주변엔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강행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こんだけ反対の人がいて強行採決という流れになって明らかにおかしい。 도쿄 도심에선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리고 각계의 비판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自分が憲法の解釈を変えた偉大な男として歴史に残りたいと思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が、愚劣なことだ。 최근 안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늘고 정권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오늘 중의원 본회의 법안 통과에 이어 참의원 절차를 서둘러 9월까지 국회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일본 대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차 대전 당시에 강제 노동을 시켰던 미군 포로들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겐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한일 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등 청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미쯔비시 등 일본 경제단체들이 지난 2013년 발표한 공동 입장문입니다.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基礎に、これまで日韓経済関係は順調に発展してまいりました。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이렇게 철저하게 거부해온 미쯔비시 머티리얼이 미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사과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는 미쯔비시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역사적인 이번 사과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2009년과 2010년 미국인 포로 강제징용에 사과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12,000여 명의 미군 포로가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 등 50여 곳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옐런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미국 중앙은행의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옐런 의장의 경기 진단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소비, 투자, 고용 등이 좋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게 보았습니다. The FOMC expects U.S. GDP growth to strengthen over the remainder of this year and the unemployment rate to decline gradually.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을 전제로 했지만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as we expect, economic conditions likely would make it appropriate at some point this year to raise the federal funds rate target. 특히 금리를 올린다면 이후 상당 기간 시장의 협조적인 정책이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자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뉴욕 월가에서는 올 9월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합니다. 오늘 나온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도 낙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모든 산업에 걸쳐 경제 활동이 확장됐다. 고용 수준도 증가했거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각각 소폭 하락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그리스 의회는 연금 등 4대 개혁 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선 의원들의 난상 토론이 10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한편 의회 밖에선 화염병까지 투척하는 반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네, 아직 그리스 의회에서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부가가치세와 연금 등과 관련한 4대 개혁 입법안이 상정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의회에서 10시간 토론을 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6시에 토론은 마쳤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토론이 아마 기억했던 만큼 시간이 좀 더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립정부 내 다수당인 시리자 내부에서만 강경파 40명 정도는 이번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법안 처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야권 의원들이 합의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의회 내에서 격한 토론이 벌어졌다면 의회 밖에서는 하루 종일 반대 시위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의 공공노조가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해 열차 운행 등이 완전히 정지됐고 저녁에는 화염병이 등장한 반대 시위로 발전돼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국가 부도와 더 가혹한 긴축이라는 쉽게 정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리스의 하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그리스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 속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7원 2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